뉴스 읽기 5번. 나를 포함한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 대한 애도.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운영진 임정식이 있었습니다. 글을 쓰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내가 무차별살인 현상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들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그들을 이해한다는 내 생각과 느낌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바탕으로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글을 쓰고자 했다. 하지만 난 이 글을 쓸 이유들을 거의 강박적으로 찾아야만 했다. 마치 나한테 그들을 애도할 새로운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과 나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의 형식이라는 벽에 막혀서 계속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내 글 속의 상상력은 아무리 봐도 상상이라는 공간에서 머무르지 않았고 현실의 침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나의 현실적인 상상력은 다음 문장처럼 시작하기를 주장했다. 무차별살인 현상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들은 전부 살해를 당했다. 근대적인 법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대립구도에 의해 마치 누가 누굴 살해한 것이 확실한 것처럼 제시가 되었지만 가해자에게 살해 대상에 대한 살인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차별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해자를 전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현상이 핵심이다. 사건이 일어난 후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타살이자 동시에 자살임이 확실시되는데 우리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만 했다고 애도하고 가해자는 대단한 악으로 간주하여 벌하길 원한다. 하지만 난 무차별 살인 현상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불확실한 현상의 핵심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처럼 존재하는 근대적인 법의 정신을 적용하기 전에 애도를 위한 공감의 작업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차별살인 현상의 가해자가 살해를 당한 거라는 나의 상상력은 무차별살인 현상의 가해자와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상상력과 앞으로 이야기할 카미의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카미의 상상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카미의 이방인을 해설하는 데 중요한 것은 내가 메르소에게 공감하는 데서 느낀 어떤 위로감이 내가 무차별 살인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태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설명된 그 태도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울과 불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해방감과 회복력을 주었다는 것이다. 메르소는 이방인인 어떤 아랍인에게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아랍인을 죽이면 본인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질 것을 인식하면서도 태양빛의 무기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총을 쏜다. 사형을 선고받기 전에는 본인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총을 쏜 행동에 대해서 후회가 아닌 그런 행동을 저지른 자신에 대한 난처함을 느끼고 결국엔 그런 솔직한 태도 때문에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의 충동적인 살인은 법관에서의 대화에서 그가 느끼듯이 그가 스스로 느끼듯이 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충분치 못한 설명에 의하면 태양에 의해 만나게 된 결과이다. 이제 법정에 가서 왜 그를 죽였느냐 했을 때 태양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책의 제목에서의 이방인은 죽은 아랍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메르소를 가리키는 듯하다. 어째서 이방인이 아랍인을 죽인 메르소를 가리키는지 까미가 왜 그랬는지에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듯하다. 메르소는 셀레스트가 그의 아내와 개를 상실한 것처럼 펠레 영감이 메르소의 어머니를 상실한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를 상실했지만
셀레스트처럼 분노하지도 위 둘처럼 울지도 않았다. 울지 않았죠. 메르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떤 것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메르소에게 그 모든 의미를 정하는 기준들이 부질없어 보였다.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종교든 법이든 그에게 접근하여 개입한 적이 없었고, 그로 인해 그를 대신하여 의미를 내려주는 어떠한 기준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직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짐처럼 붙들어지던 어머니와의 생활도, 어머니의 존재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가 정할 수 있는 의미는 어떤 것도 없어 보였던 것이다. 이제는 그를 붙든다 어머니와의 생활에서의 습관도 사라졌고, 그는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마리에게서도, 대신 경찰서에 진술해줄 정도의 호의를 베푼 레몽에게서도, 자신의 안부를 묻는 식당 주인에게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줄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태양을 만나는데,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마주하는 이방인이며, 또한 그가 죽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듯 세상에 다정한 무관심이라고 정의된다. 태양과 같은 자연은 그들이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아름다움을 평가할지도 모른다. 아니, 모를 수밖에 없다. 메르소에게 그것은 그저 먼 거리에 있는 태양이고, 그것을 느끼는 오직 자신의 존재가 있을 뿐이고, 그것에게 적응할 의미의 기준도 없고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자신의 마음속의 또 다른 존재는 태양을 너무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태양이라는 이방인의 다정한 무관심이 느끼게 만드는 자신의 마음속의 또 다른 존재가 주는 고독의 힘은 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느껴지고, 이에 그는 태양을 향해, 이방인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이다. 다음은 책에서의 인용문입니다. 책은 여기 현대지성 출판사 유기환님이 번역하신 이방인 2023년에 나온 거 알라딘 이북으로 구매해서 봤습니다. 35페이지 이북 페이지지만, 불타는 태양의 두 뺨을 암습했고 땀방울이 눈썹 위에 맺히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의 장례식 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움직인다고 해서 태양을 떨쳐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눈썹에 맺혀있던 땀방울이 갑자기 눈꺼풀 위로 흘러내렸고 눈꺼풀을 미지근하고 두꺼운 장막으로 뒤덮었다. 나는 이제 내 미마 위에서 울리는 태양의 심벌주와 내 앞에 단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번쩍이는 빛의 칼날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아라빈이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메르소가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반응해서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죠. 그 불타는 칼은 내 속눈썹을 파고들었고 고통에 찬 내 두 눈을 후볐다. 진짜 후빈 게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몸속으로. 내 모든 존재가 팽팽히 긴장했고 나는 권총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 메말은 동시에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내가 그토록 행복해했던 바닷가의 기이한 침묵을 깨뜨렸음을 알았다. 하지만 사형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니 그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약동합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그는 어머니가 양로원에서 죽기 전에 펠레 영광과 작은 약혼 예식을 한 이유를 깨닫습니다. 어머니 또한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필요를 강하게 느낀 것이다.
메르소는 삶의 의미를 찾을 필요를 느끼게 하는 죽음의 순간에 감사를 느끼게 되고, 오직 그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것 같다고 자신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방해하는 부속사제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메르소와 부속사제의 대화에 이르렀어야 삶의 진리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속사제와 죽음이 부여하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필요를 강하게 느끼는 메르소의 그 사제와 죄수 간의 관계의 일반적인 의미가 전복됩니다. 죽을 때에 이르러서야 삶을 배우는 메르소는 부조리한 생애를 거쳐 내 미래의 심연으로부터 오는 한 줄기의 어두운 바람이 인간이 만드는 모든 차이가 없게 만들고 있다고, 한 줄기의 어두운 바람이 인간이 만드는 모든 차이가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죽음이 부여하는 자기 삶의 새로운 의미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메르소는 어머니가 죽음 가까이에서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욕망이 일었음을 이해했고, 그 또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이에 태양이 그의 삶에 질문하였던 세상의 다정한 무관심에 자신의 가슴을 열었으며 그 고독의 축복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신의 삶에 대해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메르사가 솔직하고 용감한 태도로 대답하려고 했기에 소설 이방인은 메르소를 영웅시하는 문체를 가집니다. 타인과 자신을 동시에 살해한 죄는 사회적으로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음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강제적으로 자신이 진정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마음속의 지옥에서 치르는 것입니다. 메르소는 태양을 마음속에서 만주하는 순간 그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의 존재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메르소 자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의 외로움에 대해서 태양과 같은 세상의 다정한 무관심으로 그 존재 자신의 고독을 바라보는 눈길을 알아챘을 것이고, 그로 인해 메르소와 메르소 마음속의 이방인의 관계가 의미가 전복되므로 메르소 자신이 진정한 이방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된다면,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메르소는 부조리한 생애를 전체를 거쳐 내 미래의 심연으로부터 오는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인간이 만드는 모든 차이가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죽음의 순간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마음속의 이방인과 차이가 없어지고, 자신과 자신의 마음속에 어머니와의 차이도 없어지고, 자신과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과의 차이도 없어졌기에 죽음 앞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이방인임을 깨닫고 세상의 다정한 무관심에 가슴을 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문학적 상상력까지 동원하여 메르소에게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를 포함한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제까지의 삶을 보던 일상적인 태도에서 앞으로 내 마음속의 이방인을 통한 자신의 이방인화, 나 자신의 상실로 이해할 수 있을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태도로 삶을 보기 시작해야지만, 새로운 의미를 더한 업그레이드된 태도로 삶을 보기 시작해야지만 메르소처럼 세상이 그에게 강요한 어떤 차이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다정한 무관심에 가슴을 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자신의 이방인화, 죽음을 통한 삶의 이해를 받아들여야지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장례식이나 눈물 같은 피상적인 애도가 아니라 죽음을 통한 삶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의미의 애도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죽음을 통한 삶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의미가 삶을 새로운 태도로 바라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새로운 태도에는 메르소가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기존의 단순한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이해를 통한 새로운 태도를 바탕으로 해야지만 메르소가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았고 그토록 형제 같음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새로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소가 죽기 전 감옥에서의 그 좌절과 허무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훗날 사형대에서 증오의 함성으로 그를 맞이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메르소가 느꼈던 죽음의 순간, 상실의 순간과 같은 삶에 대한 커다란 좌절과 허무감에도 진정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악착같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적 상상력의 힘을 통한 공감으로 무차별 살인 현상이란 주제를 마주하고자 했지만 소설 분석을 통해서 소설 속에서 해방감을 느낀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현실의 무차별 살인 현상에 적용하여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 분석으로 지금 끝났는데 아직 무차별 살인 현상까지 적용하지 못했죠. 그래서 소설보다는 짧고 강력한 시를 한 편 정도 더 인용하면서 그 시 속의 시적인 상상력을 이용해서 얼개를 짜고 그 얼개가 무차별 살인 현상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방인 소설을 통해 무차별 살인 현상의 가해자들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의 애도를 통한 공감이 충분히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적용되는 원인 분석과 대안에 대한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적인 상상력을 통한 별개에 대한 생각이 작가와 독자 모두가 이해하는 문자의 길이에 있어서 훨씬 가성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설보다는 소설은 너무 기니까 소설을 분석하면 뭔가 끝처럼 느껴지는데 시는 짧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얼개를 만들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가성비가 있죠. 또한 굳이 시를 한 편 더 인용하려는 이유는 현실 세계의 무차별 살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자기 공감과 해방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문학적 상상력의 깊은 공감의 세계관과 지금 현실의 세계관과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관에 대한 알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에서 SNS에서 마일롱sed니스라는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글인데요. 이 사람은 포레스트라는 활동명으로 랩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목은 나와 나입니다. 저는 우연히 올라타게 된 버스가 저를 다른 곳으로 보다 먼 곳으로 데려다 주기를 꿈꿔왔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저와 함께 있다는 것, 저에게는 조금 외로운 일입니다. 또 간혹 다행일 때도 있지만요.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면 풀어내기 어려운, 함께하기에 더욱이 깊어지는 고독이 있습니다.
조금 태연해진 것 같습니다. 위 글에서도 이방인에서 어떤 공감을 느꼈던 것처럼 이방인의 작중에서 메르소가 모두가 이방인이라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이방인의 그 차이 없는 시선을 통해서 해방감을 느꼈던 것처럼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어떤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다음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여기서의 당신은 저를 의미하죠. 이 시에서의 이 글에서의 화자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의미 같은 무언가를 깨우치는 것을 버스 같은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버스는 타게 되면 강제로 어디로 가는 거죠. 타인이 대신해 주는 건데 새로운 삶의 의미 같은 무언가를 깨우치는 것을 버스 같은 것이 해줄 수 없고 당신 스스로를 깨우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외로움에서 도망치고 싶음을 느끼면서도 당신의 그 고독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에 혼자 스스로 그 고독을 깨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당신 속에 또 다른 당신인 그라는 존재에게서 그 고독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 배울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고 그와 함께하기에 더욱 깊어지는 고독을 느껴야지만 당신의 외로움에게서 태어나질 수 있음을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버스를 타고 저 멀리 떠나고픈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로 인한 고독의 존재가 다행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시 나와 나를 읽으면서 이전 시대의 세상이 강조하는 건 결국 나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의 외로움, 우울과 불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속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인 그가 중요해진 또 다른 세상이 도래했음을 동시에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이전 세상이 강요하는 나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울과 불안이 있는 고독의 바닥에서 새로운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바닥을 짚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그렇기에 그 고독과 함께 새롭게 일어날 내가 새로운 시대의 또 다른 세상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고독의 바닥은 우울감 불안의 바닥인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바닥이 됩니다. 필자와 무차별 살인 현상의 가해자는 바로 이 바닥에서 시적 상상력의 공감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의 의미에 대한 희망을 느끼는 새로운 해방감이 필자가 마일롱 셋니스님의 글을 빌어서 시를 빌어서 글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차별 살인 현상의 가해자를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는 이런 바닥의 차원에서 애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런 바닥의 차원이 이전 세상이 을에 부정만 하듯이 나쁜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의미에 대한 희망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바닥,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무언가라고 이방인과 마일롱 셋니스님의 시 나와 나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바닥의 차원에 밖에 기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공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애도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과 같은 해방감도 공존한다는 것을 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